네, 안녕하십니까. 기초한국사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고려 대외 관계까지 정리를 하면서 삼국시대 대관계부터 해서, 그러니까 4세기부터가 되는 거죠. 삼국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는 4세기에 시작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신라가 4세기 내무랑대 때 고대국가 대열에 진입하면서부터 삼국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고구려, 백제, 신라 이렇게 해서. 그래서 4세기 삼국항쟁의 주도권은 백제가 잡았죠. 한강을 점령한 걸 기점으로 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때가 전성기라고 했지 않습니까? 5세기는 어디예요? 고구려죠. 6세기는 신라입니다. 7세기에서 10세기까지 남북국 시대 때의 대외 관계 속에 봤습니다. 즉 통일신라하고 발해에 대한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정리했던 10세기에서 14세기까지입니다. 그게 이제 고려시대 때 대외관계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15세기에서 20세기까지는 조선의 대외관계에서 살펴보시면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튼 우리가 4세기에서 10세기까지의 14세기까지의 고려의 대외관계까지 해서 살펴봤고요. 이 시간에는 고려시대 때 내용하고요. 조선의 내용을 좀 섞어서 토지제도 부분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고려의 토지제도를 뭐라고 그러죠? 전식과라고 합니다. 조선의 토지제도를 뭐라고 하죠? 과전법이라고 얘기를 하죠. 전식과의 용어와 과전법의 용어를 같이 좀 정리를 좀 하기로 하고요. 고려 조선의 토지제도만 볼 게 아니라 우리가 조금 거슬러 뒤로 가겠습니다. 앞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삼국시대 때 토지제도의 내용과 같이 비교해서 좀 살펴보고 본격적인 전식과하고 과전법 내용을 좀 살펴보기로 하자는 것이죠. 자, 여기 한번 보십시다. 삼국시대 있죠, 삼국시대. 이 삼국시대 때 토지제도 그러면은 토지제도라고 할 건 없습니다만은 토지, 노급과 시급이 있었어요. 기억하십니까? 노급, 시급. 우리 민정문서 내용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죠? 여기서 노급, 시급할 때 읍 있죠, 읍. 이 읍은 지금의 행정구역의 읍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 땅, 예를 들어서 뭐 강원도 인제군 그러면 인제군이라고 하는 그 지역을 관리들이라든가 또는 뭐 왕족에게 주는 겁니다. 이런 식의 개념이죠. 읍, 뭐 어디 군, 읍, 면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 지역을 통째로 주는 겁니다. 그래서 노급은 누구한테 주는 것이냐 그러면 누구한테? 관리들한테 주는 거고요. 시급은 누구한테 주는 거냐면은 왕족이나 공신들한테 지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준다는 얘기냐? 노급과 시급을 준다는 얘기는요. 지역, 토지죠, 토지. 그 지역, 읍이라고 했습니다. 더하기.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노동력뿐만 아니라 특산물 징수까지 줍니다. 특산물 징수권, 그러니까 징발권까지 준다는 거죠. 특산물.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렸죠. 노동력 징발권까지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노급과 시급이 지급됐다는 얘기는 국가 입장에서는 중앙 집권이 아니죠. 지방 분권이죠. 국가 입장에서는 별로 안 좋죠. 그렇죠? 국가의 경제적인 면에서 통치체제는 약화가 되고 있다. 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급과 시급을 지급하다가 통일신라 때 통일신라의 왕중에서 꼭 기억을 하셔야 될 왕. 누가 기억나시나요? 신문왕이죠. 그쵸? 문무왕 다음에 삼국통일을 완성했던 문무왕 다음에 등장했던 신문왕제 때 왕권 강화책의 일환으로서 노급을 폐지하고 시급을 제한했던 사례가 있었어요. 줄이는 거죠. 그런데 그 전에 이러한 조치를 단행하기 전에 신문왕제 때의 관료들의 입막음용으로서 지급했던 것이 뭐죠? 관료전입니다. 관료전. 관료전은 뭘 주는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노급과 시급은 토지, 특산물, 노동력까지 다 징발할 수 있는 권한을 줬다라고 한다면 관료전은 뭐만 준다는 거죠? 수조권만 지급하는 겁니다. 수조권. 자, 여기서 수조권이라고 하는 것은 조세만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한다면 이 토지에서의 이 토지를 준다는 것은 수조권을 준다는 거 아닌가요? 그죠? 그래서 수조권만 지급했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특산물이라든가 노동력 징발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국가 입장에서는 경제적인 면에서 통치체제 강화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신문왕제 관료전 나오고요. 신문왕 다음에 왕이 누구였었죠? 효소왕이죠. 신문왕이 큰아들입니다. 효소왕 다음에 왕이 누구였던가요? 8세기 초
성덕왕이었었죠. 성덕왕대 때 가면은 정전이라는 토지가 있었습니다. 이 정전인데요. 이 정전은 민정문서에 보면은 연수유답 혹은 연수유전답이라는 토지가 있었어요. 기억나시죠? 그 토지를 농민에게 경작권의 형태로서 경작권을 주는 개념이죠. 경작권을 줬던 토지가 바로 정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전은 고려나 조선시대 때 보면은 뭐하고 같냐 그랬더니 바로 민전 있죠, 민전. 농민의 사유지 민전입니다. 지금 현재 말입니다. 농촌에 농민들이 경작인 토지는 고려나 조선시대 때 개념으로 본다면 다 민전입니다. 소유권은 누가 갖고 있어요? 본인이 갖고 있죠. 농민 개인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농민은 세금을 안 내버리냐? 그렇지 않죠. 세금 냅니다. 그 세금 어디다 낸다고요? 국가에다 내나요? 아니면 동네 이장한테 내나요? 국가에다 내는 거죠. 그러니까 민전은 공전의 개념입니까? 사전의 개념입니까? 하면 공전의 개념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죠? 국가에 세금을 내는 거니까. 그래서 그 민전의 형태에 해당했던 토지가 뭐냐면 정전이었습니다. 요 정자였습니다. 한자에서는 중국 주나라의 정전이 있고요. 조선 후기 실학자, 실학의 집대성자가 그럼 누구예요? 다산, 정약용이죠. 정약용이 중국 주나라의 토지 제도를 모델로 삼아서 실시하려고 했던 것이 뭔가요? 역시 그 정전제입니다. 동의신라 때의 관료전 지급과 정전의 지급은 둘 다 묶어서 경제적인 면에서 국가의 백성에 대한 또는 토지에 대한 지배권 강화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통일신라를 거쳐서 고려로 넘어옵니다. 고려의 토지 제도를 뭘 한다고요? 통틀어서 전식과라고 얘기합니다. 전식과죠. 이 한국사에 관련된 용어들은 거의 한자식 용어입니다. 일부 그런 것들을 이제 한글로 바꿔놓은 것도 있지만은 기본은 한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그 공무원 시험 준비하시면서 필수 과목이 국어, 영어, 한국사 아닙니까? 국어에서도 한자 문제가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국어에서는 한자를 마스터를 하셔야 됩니다. 국어 과목에서 한자를 다 놓쳐버리면은 합격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통합적으로 본다면은 국어, 영어, 한국사에서 5과목입니다만 필수 과목이 3과목이니까 한국사 만점 없이는 공무원 시험에 합격할 수 없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사는 그 중에서 가장 핵심이면서도 또 사이드 과목이면서 그렇습니다. 골고루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의 한자식 용어이기 때문에요. 한국사에서 한자 용어를 정리하시면은 그게 나중에 국어 공부하실 때 도움이 더 많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한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자의 의미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굳이 고려 전식과 막 쓰면서 말이죠.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사실은. 뜻만 이해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전지와 시지를 과라고 하는 건 뭐죠? 관등. 요즘에 급. 1급 공무원, 2급 공무원 할 때 급이죠. 급. 그 급하고 같은 것이 과예요. 전식과입니다. 몇 번에 걸친 개편 과정이 있습니다. 한편 조선의 토지 제도를 뭐라고 하죠? 조선은 고려는 전식과라고 한다면 조선은 역시 나중에 변천합니다만은 시작할 때는 뭐라고 그래요? 읽어볼까요? 과전법 이렇게 읽습니다. 그렇죠? 역시 똑같습니다. 지급 기준은 과죠. 지금도 월급을 지급하는 기준은 뭐예요? 급이죠, 급. 예를 들어서 구급 공무원의 월급이 100만 원이다. 라고 한다면 8급 공무원은 200만 원이다. 7급 공무원 300만 원이다. 그 급에 따라서는 또 그 급 내에서 또 호봉수가 있죠. 1호봉, 2호봉. 9급 공무원 1호봉은 무슨 100만 원, 2호봉은 110만 원, 3호봉은 130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계급, 그 급을 기준해서 이건 고려나 조선이라고 한다면은 왕조 시대 때는 관등을 기준해서 지급합니다. 이게 월급이란 말이에요. 요즘 받는 월급입니다. 근데 이제 고려 조선의 전식과고 과전법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라고 하는 거죠. 자, 가장 큰 차이점은 고려는 전지와 뭘 준다는 거예요? 시지를 준다는 겁니다. 전지와 시지. 근데 조선은 뭐만 준다는 거죠? 전지만 주는 겁니다. 전지만. 전지는 뭐고 시지는 뭐냐라고 하는 거죠. 전지는 토지입니다. 토지. 수조권을 주는 거고요. 시지라고 하는 시 있죠. 이건 임야 시자.
살림시자, 살림, 야산을 얘기합니다. 야산을 왜 주냐는 얘기죠. 주는 이유는 뭘까요? 연료 채취지입니다. 거기서 나무, 땔감을 떼서 거둬서 밥도 해 먹고 또 난방도 하고 또 고려 때 보면은 나무도 해서 갖다 팔기도 합니다. 상품이 되는 거죠. 이런 용도로 쓴다는 거죠. 그래서 시지는 뭘 준다는 얘기죠? 임야를 준다는 겁니다. 근데 조선은 뭐만 준다? 전지만 준다. 토지, 즉 수조권만 준다는 겁니다. 자, 이 두 면에서 한번 비교 한번 해봅시다. 어느 시대가 국가의 토지에 대한 지배권이 강화가 된 거예요? 고려야 조선이야? 조선이죠. 왜? 조선은 시지는 안 주죠. 뭐만 준다고요? 전지만 준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한 면입니다만은 경제적인 것 말고 정치, 사회적인 측면에서도 역시 조선시대 때 모든 측면에서 통치체제가 강화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또 하나 있습니다. 전식과는 전국이 지급지입니다. 전국이 지급지예요. 지급 대상이. 근데 조선은 어디에 한정하냐면은 경기도에 제한합니다. 경기도에 제한한다. 토지를 말이죠. 공전과 우리가 구분할 때 사전으로 나눕니다. 이건 공전이고 사전이 나라오는데 공전, 사전 구분 기준은 뭐라고 해요? 수조권의 귀속 여하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렇게 합니다. 자, 거기에 보시면은 밑에 두 번째 한번 봐봐요. 공전과 사전의 구분 기준은 뭐라고 했어요? 밑줄을 그어놔요. 수조권의 귀속 여하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거 보세요. 아까 수조권이라는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이 수조권은 한자로 이렇게 씁니다. 수는 무슨 숫자예요? 거둘 숫자죠. 조라고 하는 건 뭔가요? 조세를 얘기합니다. 조세를 거두어 드리는 권한을 수조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국가가 수조권 행사하면은 그 토지는 뭐가 되는 거죠? 공전이 되는 거고 개인이 수조권 행사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사전이 되는 겁니다. 국가는 공전이 많은 게 좋을까요? 아니면은 사전이 많은 게 좋을까요? 당연히 공전이 많은 게 좋죠. 공전이 많다는 것은 세금이 전부 어디로 돈다는 거예요? 국가로, 관청으로 돈다는 개념 아닌가요? 그렇죠? 사전이 많다는 얘기는 세금이 자꾸 누수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 입장에서는 사전이 많은 것보다는 공전이 많은 것이 훨씬 더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고려하고 조선하고 봐봐요. 어느 시대 때가 이걸 비교해 봤을 때 공전이 더 많아요. 조선이죠. 고려시대 때는 전국이 지급지입니다. 관리들에게 관직에 대한 반대급부로 지급한다는 겁니다. 그럼 고려는 전국이 사전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조선은 사전은 경기도만 되고 나머지는 다 공전이 된다라고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면으로 비교해 보나 조선시대가 통치체제가 강화가 됐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전식과하고 과전법의 뜻, 의미를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고려의 토지에도 전식과의 개평 과정을 우선 보기 전에 고려나 조선이나 관리에게 수조권을 줬다고 하는데 기준은 과다, 관등을 기준해서 준다. 그럼 관등, 그 관리에게 지금 예를 들어서 A라는 관리가 있습니다. 이 A라는 관리가 있는데 이 A라는 관리에게 고려시대 때입니다. 전식과 제자에서 전지와 시지를 주겠죠. 전지 얼마, 그다음에 시지 얼마 이런 식으로 지급했을 겁니다. 그러면 관리에게 뭘 준다는 얘기예요? 조세를 거둬들이는 권한을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국가가 이 관리에게 수조권을 줬다고 하면은 국가가 새로운 땅을 만들어서 관리에게 줬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농민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있죠. 그 토지를 뭐라고 그래요? 민전이라고 그래요. 민전에서의 수조권을 주는 겁니다. 이렇게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국가가 민전에서 세금을 이렇게 거둬들여야 되는데 국가가 민전에서 세금을 국가가 거둬들이지 않고 관리한테 A라는 관리에게 네가 여기에서 수조권을 대행을 해라 라고 주는 거죠. 이게 월급이에요. 월급입니다. 민전은 세율은 10분의 1이 되는 거, 10분의 1. 그렇지? 그럼 A라는 관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현직자에게만 주는 토지 제도였었을 때에 물러났습니다. 죽거나 퇴직했어요. 그러면 A라는 관리는 이 수조권을 행사할 수가 있어 없어? 이제는 없죠. 그럼 A가 있었던 그 자리에 B라는 관리가 또 오겠죠.
B라는 관리가 자동으로 이 민전의 10분의 1의 세금을 수조권을 승계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굳이 A가 뭐 퇴직했다, 죽었다 그래서 이 수조권을 국가에다 다시 반납하고 국가는 또 B한테 다시 주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즉 세금을 걷어낸 수조권은 관리, 개인, 사람한테 설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설정해 있다? 관품에 설정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관품에. 지금도 그러죠. 1급 공무원 A라고 하는 사람에게 월급을 주는 겁니다. 물론 월급 자체를 A라는 사람의 통장으로 입금해 주겠지만은 A라는 사람 객관적으로 보면은 이 사람이 1급인, 2급인지 그거는 기준이 없잖아요. 1급 공무원이라고 그러니까 1급 공무원 뭐 5호봉이라니까 5호봉인 줄 아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월급은 호봉이라 주는 것이지 사람한테 주는 건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A라는 관리에게 직접 수조권을 줬다는 개념이 아니고 하나는 민전의 수조권을 대행할 권한을 줬다. 그러니까 이 토지는 곧 공전이 되냐 이럴 때는 사전이냐 이럴 때는 사전이 된다. 그렇지? 또 하나 A라는 관리가 죽었다. 죽었을 때 B라는 관리에게 수조권이 승계가 됩니다. 그러면 B라는 관리가 A가 가져갔던 이 세금을 그대로 다시 B라는 관리가 걷어들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이걸 우리는 뭐냐 하면은 두 번째 밑줄 좀 그어놓으십시오. 바로 뭐라고 했어요? 전정의 연립이라고 했습니다. 정의 연립이다. 그러니까 굳이 퇴직했다 해서 반납하고 또 다른 사람이 등장했다고 해서 이렇게 또 국가로부터 수조권을 받고 그런 개념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거를 전정의 연립이다라고 얘기해요. 자, 좀 읽어봅시다. 두 번째 봐봐요. 직역에 대한 반대급부로 토지의 수조권을 지급하는데 이때 직역 부담자가 직역을 그만두었을 때 수조권을 반납하지 않고 그 직역을 세습하는 사람이 토지의 수조권을 인계받는 것을 뭘 한다? 전정의 연립이 한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관리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녹봉을 이제 지급을 받는데요. 녹봉과 토지를 지급받는데 토지는 당연히 수조권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죠. 수조권. 그러면 이 수조권은 자, A라는 관리가 오품 관리입니다. 오품에 A라는 관리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수조권은 A라는 사람한테 주는 게 아니라 어디에다? 오품에다가 지급하는 거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누가 A가 아니라 B가 이 자리에 왔더라도 그대로 이렇게 묶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결합이 되어 있는 거지 사람한테 이 토지가 결합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죠. 자, 요거는 이제 기본으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고 넘어가셔야지 나중에 토지 제도를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좀 되실 겁니다. 요건 좀 정리 좀 하시고요. 그러면 이제 돌아와서 토지 제도의 그 변청 과정을 좀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고려에서 조선으로 바로 넘어가는 과정입니다. 연계가 되거든요. 고려 세태 한번 보죠. 자, 고려시대 때 고려 토지제도에서 국초라면 태조 때입니다. 태조 때는 뭐가 냐면은 역분전이라고 하는 토지가 있습니다. 역분전. 역에 따라서 토지를 분급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후삼국을 통일하는데 공을 세웠었던 누구예요? 개국공신들을 대상으로 지급 기준은 품계가 아닙니다. 이건 논공행상이에요. 공을 따져서 공이 많으면은 많이 주고 공이 작으면 작게 준다는 뜻이야. 그걸 뭐라고 그래요? 논공행상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역분전하에서 지급을 합니다. 이 토지는 세습이 됩니다. 공신들한테 준 토지는 세습이 되죠. 자, 그 다음에 경종 있죠. 경종. 태해, 정, 광종 다음에 경종입니다. 경종대 가면은 역분전을 거칩니다. 그것이 뭐냐면 시정전식과예요. 전식과는 얘기는 이 전식과를 좀 얘기를 하는 거죠. 시정이라는 얘기는 뭐냐? 시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시자 봐봐요. 시작할 때 저렇게 쓰죠. 맨 처음 시자입니다. 처음 시자죠. 뭐 시발점, 시작. 뭐 시정으로 뭐예요? 처음으로 고쳤다는 겁니다. 뭐를? 역분전을 처음으로 고쳤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시정전식과라고 그래요. 이건 누구한테 냐면은 현직자에게 관품을 기준해서 주는 겁니다. 이거는 관품이 아니라 인품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공이 많으면 많이 주고 공이 작으면 작게 주는 겁니다. 전현직자에게. 그리고 지급 기준이 뭐냐 했더니 인품 더하기 관품입니다. 이거를 기준해서 지급하고 있다. 여기서 인품이라고 한다면은 쉽게 하면은 역분전대 때의 농공행상의 성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원래 전시과는 뭐만 기준해서 지급하는 토지예요? 관품만. 그렇죠? 원래는 관품만 기준해서 지급하는 토지거든요. 그러니까 시정전시과는 그렇게 지급해야 되는데 인품이 들어가 있다. 즉 이게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면에서 시정전시과의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는 뭐냐 그러면은 바로 아직까지 역분전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역분전에서 탈피하지 못했다. 이런 한계가 있어요. 이게 시정전시과의 한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정전시과 체제에서 목종대에 가면은 맨 처음 고쳤던 것을 개정을 합니다. 개정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다시 고쳤다는 거죠. 두 번째로 고쳤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목종대 뭐예요? 개정전시과예요. 개정전시과에서 역시 전 현직자에게 수조권을 줬고요. 여기서는 뭐만 기준했냐 그러면 관품만 기준합니다. 이거 보세요. 인품과 관품이 들어가 있는데 뭐가 빠진 거야? 인품이 빠진 거죠. 순수하게 뭐만? 관품만 기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정전시과를 우리가 이렇게 평가합니다. 바로 토지 지급 과정에서 수조권을 줬다는 얘기했지만은 수조권 토지 지급 과정에서 토지 지급 과정에서 객관적인 지급 기준이 마련이 됐다. 이렇게 보십니다. 그러니까 일품, 예를 들어서 뭐 토지 전지 10결, 시지 10결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죠. 품계에 따라서 인품, 이쁘다고 좀 더 주고 안 이쁘다고 덜 주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이게 목종대 개정전시과예요. 특히 목종대 개정전시과에서 하나 체크 좀 하고 넘어가셔야겠습니다. 셋째 줄에 보면 개정전시과 셋째 줄에 군인전시과라고 하는 토지가 있습니다. 군인전시과는 줄여서 군인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앙군, 2군 6이죠. 고려 중앙군 2군 6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에 2군에게만 주는 겁니다. 2군. 6위가 아니라 2군한테만 주는 것이 군인전이에요. 그러니까 군인의 지위가 조금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죠. 자, 그러다가 이것이 이제 문종이 있죠, 문종. 고려 문벌 귀족 사회 최고 정점기는 문종대 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최충의 포피를 받았던 시기예요. 그래서 문종대 가면은 개정전시과가 또 바뀌죠. 뭘로 바뀌나요? 경정전시과로 바뀝니다. 경정. 이 경 한번 읽어보세요. 경 또는 다시 갱으로도 읽습니다. 운전면허증이라든가 주민등록증을 분실하거나 다시 발급받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는 뭐라고 하죠? 갱으로 읽습니다. 다시 갱. 갱신한다고 그러죠. 갱. 예전에는 이걸 우리가 국사학계에서는 갱정전시과로 읽었습니다. 이게 한글 맞춤법 통일한 정비되는 과정에서 경정으로 읽게 됩니다. 경으로 읽게 돼요. 있으면 갱으로 읽지 않고요. 경정전시과, 경으로 읽습니다. 여기는 누구한테 주냐면은 현직자에게 지급 기준은 뭐예요? 똑같습니다. 관품을 기준해가지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뭐가 달라졌어요? 시정, 개정전시과에서는 전직 관리에게도 줬죠. 근데 경정전시과에서는 전직 관리에게 주지 않고 누구한테만 주는 거야? 현직자에게만 주는 겁니다. 국가의 토지에 대한 지배권이 강화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게 고려시대 때 경정전시과의 특징입니다. 지급 기준은 똑같습니다. 관품입니다. 그리고 경정전시과에서 체크 좀 하나 하고 넘어갑시다. 자, 그 경정전시과의 두 번째 줄에 보면 또한 무신에 대한 차별 대우가 시정됐는데 똑같은 품계이면 문신보다 무신의 과전 지급량을 많게 조정하였으며 그래서 무신에 대한 차별 대우가 시정이 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또 하나는 공음전시과를 법제했다. 공음전시과 줄여서 뭐라고 그래요? 공음전. 5품 이상의 관리에게 줬던 토지를 공음전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토지 종류는 다음 장에 좀 나와 있습니다만.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문종래 때
경정 전식화 체제가 진행이 되다가 의종 24년 1170년에 무신정변이 터지죠. 그래서 무신정변을 터져서 전식화 체제가 어떻게 돼요? 붕괴가 됩니다. 그리고 농장 확대가 일어나죠. 농장은 엄청 넓은 토지를 농장이라고 그러죠. 사전의 확대입니다. 국가 재정의 약화죠. 그러니까 무신정변을 계기로 해서 고려 전교기로 나눴잖아요. 경제적인 변화에서 보면은 무신정변 이전 전식화 체제가 무너지고 무신정변 이후에는 농장 확대, 사전 확대, 국가 재정의 약화, 농촌 농민 경제 피폐 이런 현상이 나왔더랬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몽골 침략을 받죠. 그 원간섭기로 들어가죠. 강화천도 이후에 원간섭기로 들어가서 고려의 정치 경제에는 시련을 겪었습니다. 그걸 자주성 시련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다가 마지막 무신 정권자가 누구예요? 임유무죠. 임유무가 문신들에게 피살이 되고 문신들에 의해서 1270년에 개경환도가 이루어졌어요. 개경환도는 항복의 의미였죠. 강화천도는 항몽의 의미였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고려 대관계에서. 그리고 이제 1273년까지, 그러니까 1270년에서 1273년까지 뭐가 있었어요? 바로 삼별초 항쟁이 있었고, 그렇죠? 삼별초 항쟁이 진압이 되고 비로소 원간섭기로 들어갔었습니다. 자, 그 과정에서 원종대 때 와서 개경환도 이후입니다. 원종 1270년에 개경환도가 이루어졌고요. 다음에 1271년에 녹과전이 발표가 됩니다. 이 녹과전은 뭐냐면은 과에 따라서 뭐만 준다는 거예요? 녹복만 준다는 겁니다. 이거는 개경환도 이후 관리들에게 생계 유지 용도로, 그러니까 월급이 그러니까 생계 유지 용도로 지급한 토지예요. 누구한테 주는 거냐면은 현직자들에게 어디 한정해서 경기도 8개 현입니다. 8현 이내를 기준해 가지고 지급했던 토지가 녹과전이에요. 이 녹과전하에서 정확히 얼마를 지급했는지는 확인할 수 없어요.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아마 경제 유지, 생계 유지 차원에서 어느 정도 지급했던 걸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정리하고 있는 10강 전식과 과전법의 마지막에 기출문제 하나만 잠깐 보고 합시다. 기출문제 2017년 12월 달 2017년에는 말년에 27년 그 하반기에요. 추가 시험이 좀 있었습니다. 그때 실시했던 지방직 문제가 하나 있어요. 1번입니다. 고려시대 토지 종목 중 기억에 나는 것. 원종 12년 2월. 이건 이제 1271년이거든요. 도병마사가 아래기를 근래 병난이 일어나오네. 이 근래 병난은 몽골 침략을 얘기합니다. 창고가 비어서 백관 모든 관리죠. 녹봉을 지급하지 못하여 사인을 권면할 수 없었습니다. 청컨대 경기 8년을 품등에 따라 품등 관품이죠. 기역으로 지급하소서 했다. 그러니까 요 사료에 있어서의 키 포인트는 원종대 그리고 경기 8현이라고 하는 겁니다. 뭐예요? 녹과전입니다. 나머지는 녹과전하고 원종대 토지하고는 설명한 토지하고는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제시된 사료 내용이 조금 생소한 사료다 그러면 그 사료 내에는 분명히 답이 숨겨져 있습니다. 문제 푸는 요령이 이렇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녹과전이 지급돼요. 근데 이거는 경기도 8년 이내로 지급되다 보니까 그렇게 미미했던 것 같아요. 근본적인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다가 이제 고려 말 조선 건국의 주의였던 누구죠? 신진 4대 부대에 의해서 1391년 마지막 공양왕대 때죠. 공양왕은 사실 조선 건국 과정에서 고려에서 조선의 과도기 역할을 했던 시기예요. 그래서 공양왕대 1391년에 뭐가 나오죠? 과전법이 공표가 됩니다. 이 과전법이에요. 조선 건국의 경제적 기반을 마련한 토지도입니다. 자, 간단히 보면은 경기도에 한정해서, 경기도 제한해서, 그리고 현직자에게 지급을 합니다. 원래 과전법은요, 전직 관리에게 주는 규정이 없어요. 현직자에게만 주기로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전직 관리는 누구예요? 고려 왕조에 종사했던 퇴직 관리들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신징 4대부고요. 여러분이 고려시대 때 관료 생활 하다가 퇴직하고 있었어요. 그럼 제가 이제 등장해가지고, 야, 너희들한테 안 주겠다. 현직자에만 주겠다. 퇴직자에게, 쉽게 말하면 요즘에 연금입니다. 공무원 생활 하다가 이제 퇴직하고 연금을 받잖아요. 연금 안 주겠다라고 했어요. 그럼 연금 가만히 있겠습니까? 들고 일어나는 거죠. 그쵸? 그래서 발표하기 직전에 추가가 됩니다. 좋다. 그러면 줄게. 줄 테니까 조용 좀 해라. 그래서 이제 지급했던 토지가 과전법이에요. 그래서 과전법에서 전직 관력에 줬던 규정은 퇴직자, 그러니까 고려 왕실에 종사했던 구세력이라든가 제야 세력 있죠. 구세력 내지 제야 세력을 뭐 하겠다는 거예요? 무마하겠다는 겁니다. 구제야 세력이란 무마책이에요. 너 이거 먹고 입 닥쳐라. 쉽게 하면 이런 개념이에요. 이거 줄 테니까 조용 좀 할래? 그래서 입막음 해놓고 현직자를 중심으로 해서 지급을 하고 있었던 거죠. 하여튼 그 과전법은 전현직자에게 다 지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과전법에서 이제 한계가 나오는 겁니다. 왜 한계 나오냐면은 현직자에게 줬다. 현직자에게 줬으면 현직자가 물러나면은 그 토지는 수조권 다시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반납을 해야 되겠죠. 근데 휴량전, 수신전 이런 용도로서 어떻게 돼요? 세습이 됩니다. 일부가 세습이 돼요. 일부. 이거는 부인한테 주는 거고요. 이거는 자식들한테 주는 겁니다. 미성년 자식들. 20세 이하. 그래서 제가 여기 현직에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제 퇴직하거나 죽어버렸어요. 그러면은 내가 받았던 수조권 중에 일부가 내 부인하고요. 내 자식한테 세습이 되는 겁니다. 내가 그래서 100결의 토지를 받았어요. 그럼 100결 다 수조권을 반납해야 돼요. 죽거나 퇴직하면은. 근데 10결, 예를 들어서 10결씩 해서 한 20결을 세습을 했어요. 그럼 80결만 반납하는 꼴이 되는 거죠. 그럼 내 자리에 또 누가 들어오겠죠. 이 자리에 월급은 100결짜리 월급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이 들어와서 100결을 받았는데 내가 반납한 게 80밖에 안 돼. 20을 못 받잖아요. 20결을.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어떤 문제냐면은 곧 토지는 한정이 돼 있는데 계속 이런 경우가 늘어나다 보니까 수조권이 토지가 부족한 결과를 초래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태종대 때요. 태종대 때 과전에 관리해 줬던 과전에 3분의 1을 하삼도, 충청, 전라, 경상도입니다. 하삼도로 확대를 합니다. 과전 여러분들 공전이에요, 사전이에요? 사전이죠. 관리에게 월급으로 주는 겁니다. 개인한테. 사전의 확대입니다. 사전 확대는 공전의 확대가 아니잖아요. 국가 재정이 약합니다. 국가 재정이 안 좋아져. 그래서 세종대 때 재경 4대부에서 다시 경기도로 환원을 합니다. 다시 돌려요. 그럼 부족한 것은 어떻게 메꾸느냐? 공회전 있죠. 중앙관청에 지급했던 공회전을 축소해가지고 메꾸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어떤 그 눈 가리고 아우간 그런 꼴이에요. 우선 발등에 불 좀 끄자는 식이 되는 거죠. 근본적인 모순은 수습이 안 됐던 거죠. 그래서 그 근본적인 모순을 좀 수습을 좀 해야 되겠다 해서 세조 때 뭘로 바꿨냐면은 바로 직전법으로 바꿨습니다. 현직자에게만 뭘 준다는 거예요? 토지를 준다 해서 직전법입니다. 역시 똑같습니다. 경기도에 한정해서 누구한테만? 현직자에게만 지급한다. 뭐를? 수조권을. 보세요. 과전법 때 현직자고요. 직전법 때 현직자하고 같아요? 달라요? 똑같습니다. 그럼 뭐가 달라졌느냐라고 하는 거죠. 과전법 때 휴량전하고 수신전 있죠. 휴량전, 수신전을 여기서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폐지했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현직자에게만 주는 거야. 여기서도 현직자에게 줬는데 예외로 휴량전과 수신전이 있었죠. 근데 직전법 때는 아예 이 자체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직에 있던 A라는 사람이 현직에서 물러나면은 100% 수조권을 반납해야 된다는 거지. 이때는 현직에서 물러나도 이런 토지가 있었기 때문에 일부를 처자식에게 물려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여기는 없었다는 거야. 그럼 여기 이 A라는 사람이 현직에 있다가 내가 갑자기 죽어버리면 우리 처자식 뭘 먹고 사냐는 얘기죠. 이런 또 고민을 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그래서 이 사람은 현직에 있을 때 과다 수치합니다.
10분의 1만 걷어들였는데 10분의 1, 10분의 2, 10분의 3 이런 식으로 과다수치를 해요. 그래서 창고에다가 세이브를 해놓는 거예요. 그러다 내가 갑자기 퇴직하거나 내가 갑자기 죽어버리거나 그러면은 저 자식 먹고 살 수 있는 경제적 기반을 재직 중에 현직에 있을 때 수탈해가지고 쌓아놓는 겁니다. 부정축차하는 거죠. 이런 문제가 또 나온다는 거죠. 국가의 토지에 대한 지배권은 강화됐지만은 또 현직에 있는 사람들의 그런 문제점이 또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룡제 때 국가가 관청에서 걷어들이고 관에서 배급하는 관급제가 실시가 되는 겁니다. 관리가 수조권을 받은 관리가 직접 농민으로부터 수조권을 직접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관청에서 걷어서 관청에서 관리에게 주는 겁니다. 관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조권을 받던 관리가 농민으로부터 직접 못 걷어들이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토지를 매기로 한 관리와 농민의 관계가 단절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전법하고 직전법하고 보면은 국가의 토지에 대한 지배권은 이게 더 강화된 거죠. 이거하고 비교해보면 이것도 역시 국가의 토지에 대한 지배권이 이거보다는 훨씬 더 강화가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수관급제는 국가가 수조권을, 조세를 걷어들이는 겁니다. 수조권을 뭐 하는 거예요? 대행하는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성종 이후에 명종대 가잖아요. 명종대 가면은 녹봉제가 실시가 되면서 직전이 폐지가 돼버립니다. 자, 아까 서두에서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관리가 되면은, 고려나 조선의 관리가 되면은 녹봉과 뭘 받는다? 토지를 받는다고 그랬거든요. 녹봉은 뭐에 대한 반대급부며 토지는 수조권을 주는 건데 뭐에 대한 반대급부냐라고 하는 겁니다. 자, 녹봉이라고 하는 것은 직역입니다. 직역. 하는 일이 있죠. 하는 일. 그렇죠? 하는 일에 대한 반대급부고요. 토지는 관품에 대한 반대급부예요. 그래서 두 개를 받거든요. 녹봉 더하기 토지를 받아요. 그러면은 명종대 가잖아요. 명종대 가면은 뭐만 받는다? 녹봉제가 실시가 되면서 녹봉만 받고 직전은 뭐예요? 토지를 얘기합니다. 수조권을 받았던 토지죠. 실제로 성룡대 관수관급제가 실시가 되면서 전주가 수조권을 받은 관리가 농민으로부터 직접 수조권 행사할 수가 없잖아요. 국가가 걷어서 국가가 관리한테 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게 무의미해지니까 토지, 수조권을 어떻게 했다? 폐지했다는 겁니다. 수조권을 폐지하고 녹봉만 지급했다. 근데 국가의 토지에 대한 지배권이 강화가 됐어요? 아니면은 약화가 됐어요? 강화가 된 거죠. 그러겠죠? 강화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관리해요. 개인의 입장에서는 국가의 토지에 대한 지배권이 강화가 되면 될수록 개인은 토지의 사적 소유 욕구가 증가가 되겠어? 감소가 되겠어? 증가가 되는 거죠. 그걸 우리는 농장 확대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 상대적인 겁니다. 내가 땡기면은 여러분들 내가 국가예요. 땡겨서 드리면 여러분들 안 뺏기려고 또 잡아당길 거 아닙니까? 그런 개념이에요. 농장 확대, 국가 재정의 약화. 이런 배경에서 명종대 때의 밀란 중에 대표적인 임꺽정의 난도 터지고요. 대외 관계에서 일본과의 을묘외변이 터져서 전라도가 엉망진창이 되고 이러한 사회 경제적인 혼란이 있었습니다. 이 혼란 속에서 명종 다음에 누구예요? 선조죠. 선조 때에 외란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외란이 발발합니다. 이게 고려에서 조선으로의 토지제도의 변천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고려 전식과 체제하에서 토지의 종류도 있죠. 그게 두 번째 장에 보시면은 과전부터 해가지고 민전까지 그 토지의 용도들이 있습니다. 용도들을 정리하시고요. 그리고 다음 장에 보시면은 조선시대 때 토지의 종류 해가지고 맨 밑에 공전에 민전부터 학전이 있고요. 다음 장에 보시면 사전 나눠져 있습니다. 공전과 사전의 구분 기준은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수조권의 귀속 여하에 따라서 달려져 있다. 이게 고려의 토지냐, 조선의 토지냐, 그 토지의 종류는 뭐냐, 이걸 좀 구분하시고요. 그 관련된 부분은
이 마지막 장의 기출문제 2번을 한번 잠깐 좀 보겠습니다. 이건 2015년 국가직 기출문제거든요. 과전법과 그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해서 2번에 공음전이라는 토지가 있습니다. 공음전은 과전법 하에서 나온 토지가 아니고 어디에 나오죠? 전식화 체제 하에서 나왔던 고려시대 때 토지의 5분상의 관리에게 지급했던 토지를 공음전라고 일합니다. 이 공음전은 문종대 때 경정 전식화가 정비가 될 때 마련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시간에는 고려의 토지 제도였던 전식화 체제하고요. 조선의 토지였던 과전법 체제를 같이 토지의 변청 과정에서 연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다른 주제를 가지고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